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시험 유형편의 OT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어 능력시험 유형편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이투스 교육 청솔학원의 국어과 차이나 강사라고 합니다. 먼저 KBS 한국어 능력시험, 어떤 시험인지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공인 한국어 능력 인증시험인데요. 2004년에 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국가공인 시험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2009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서 그 시험의 위상이 격상되었고요. 저희가 유형편 해설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작년이죠. 2019년 55회 시험부터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던 기존의 패턴을 지양하고 새롭게 변별력을 상승하게 된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는 유형편 해설 강좌를 통해서 학습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유용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시험의 자격 유효 기준은 2년이고요. 총 시험의 시간은 120분, 문항은 100문항을 풀게 되고요. 모든 문제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험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문 규범들이 있어요. 크게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뿐만 아니라 표준 발음법 등의 규정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이러한 교육과정과 어문 규범도 함께 들고 다니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의 어떤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 시험의 타당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부분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의 소개입니다. 이 강좌의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듯 작년부터 변화한 유형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출제 지침을 다소간의 공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강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주된 학습 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공사나 공기업, 정부기관 관련해서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시험이 꼭 입사할 때 아마 가산점이 부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언론사나 사기업, 대학교의 입사 지원 시에도 필요하고 동시에 군 간부의 관련 직무 강화를 위해서도 이 자격시험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필요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강의 목차 소개하도록 할 건데요. 총 10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시험의 파트가 총 10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듣기 말하기 영역은요, 총 15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지는 않고요. 구어에 듣고 그리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찾아보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15문제 듣고 말하는 영역 측정하고 있다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강, 3강, 4강은 어휘, 어법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총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25문제는 어휘 영역에서는 어휘의 의미, 고유어, 한자어, 어휘 간의 관계 등을 묻게 되는데 평소에 어휘 관련 지식이 조금은 필요해서 이제 평소에 기출문제 많이 공부하시면서 어휘 지식을 쌓아 놓으시면 좋겠고요. 3강, 4강의 어법 영역은 한글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문 규범에 대한 해설이 함께 나오게 되지만 여러분이 평소 어문 규범을 좀 숙지하지 않으셨다면 처음 보는 원칙 때문에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강, 3강, 4강을 보실 때는 어문 규범집을 따로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인쇄를 하셔서 좀 들고 다니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4강과 5강은 각각 쓰기 영역 그리고 창안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득점을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쓰기 영역은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주 봤던 유형이 반복되고 있고
두 번째로 실제로 글쓰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 나와 있는 개요표에 있는 걸 선택지의 다른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식의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5문제 정도는 가볍게 득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6강의 창안 영역은 요번에 이제 유형이 바뀌면서 많이 개정이 된 영역인데 시각적인 자료, 특히 그림이나 그래프 등을 통해서 그것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각적 자료에 대해 연습하는 문제, 훈련을 통해서 6강을 좀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강, 8강, 9강은 크게 읽기 영역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학과 학술 텍스트 이 두 영역의 경우는 여러분이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제재에 대한 읽기를 통해서 이해, 추론, 비판 능력을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별다른 대비가 필요하다라기보다는 평소에 많은 텍스트 읽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읽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서 강좌를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실용 텍스트의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별로 볼 일이 없는 공문이나 보도자료를 읽어내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접근법은 9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좌를 듣고 나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겠다라고 요령을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10강인데요. 네, 이 강좌는 조금 특이해요. 앞에 있는 1강에서 9강이 읽고 듣고 문제가 요구하는 걸 잘 찾아내는 능력, 다시 말해 국어의 활용 능력을 측정하고 있었다면 10강의 경우는 국어의 지식, 다시 말해 얼만큼 알고 있느냐를 단순하게 묻고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10문제가 나와요. 그럼 단순한 유형이니까 대비하기가 쉽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강에서 4강까지 보셨던 어휘, 어법, 당연히 10강에서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묻게 되고요. 7강에서 10강까지 보셨던 문학과 학술 텍스트에 대한 지식을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국문학적 지식을 묻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강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은 아주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것 같아 쉬워 보여도 실제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어학, 국문학, 국어생활과 관련돼 있는 대학의 개론서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숙지를 하셔서 개론서까지 읽어내면서 나는 아주 고득점을 노리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개론서를 읽어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렇게 개론서까지 읽어가면서 1등급을 맞기는 좀 그래, 내가 원하는 건 2등급 정도의 자격을 얻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국어 능력 시험의 유형편 10강 충분히 숙지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푸시는 것만으로도 좀 득점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강좌는 총 10강 모두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었다라는 전제하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OT 강좌 후에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꼭 교재를 다 숙지하시고 그 강좌를 들어주실 때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실 거예요. KBS 한국어 능력시험 유형편 OT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